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수강생 역사문화학과 20학번 이서영입니다. 저의 이번 기말 발표 주제는 1933년부터 1939년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생활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발표에서는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1935년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제정된 사건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번 프립트 러닝 발표를 통해서 이번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찾아본 2차 자료와 1차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은 시민의 삶의 모든 의미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3년에 인구의 1%도 안 되는 약 56만 명의 독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치즘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왜 그들은 독일을 떠날 수 있는 한 오래 떠나지 않았을까요?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이 독일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 나라를 떠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30년대에 나치 독일을 떠난 유대인들의 수에 대한 위해표를 보면 이민자들의 수가 1933년에 약간 증가했고 34년과 35년에는 감소하였고 36년에 다시 약간 증가했지만 1938년에만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독일 유대인들과 달리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은 1938년 나치 독일에 합병되자마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독일 유대인들이 30년대에 겪었던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나치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수많은 반유대주의 입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1933년 4월 유대인 사업에 대한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1933년 4월 7일에는 전문직 공무원 복원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는 학교에 있는 유대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령과 유대인의 의식적인 학살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지박적이었지만 이제 그 규정들, 그 시행들, 그리고 그 당시 독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사업에 대한 보이콧은 나치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영향이 짧은 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이콧 동안에도 많은 유대인이 아닌 독일인들은 단순히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석 달도 안 돼서 그리고 유대인 가게의 입구에 서 있던 SR 남성들에게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여전히 유대인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표준이 되기 전에 독일 사회에 무언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복원은 주로 정적을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특히 작은 장소에는 유대인 학교가 없었고 아무도 유대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독일 유대인들만이 유대인의 의식적인 사륙을 보존했습니다. 이는 사륙의 법칙이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작은 실제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는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인종적 정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사실 1934년 5월 10일 대학과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불태우는 것은 쉬운 광경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삶에 더 많은 측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독일을 그들의 고국이라고 보고 자신들을 독일 유대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1934년 중반에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독일 유대인들은 상황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역사적 현실은 오늘날처럼 당시 독일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심지어 돌아오거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권이 유대인보다 다른 적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또한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 중 일부가 그들의 이민 목적지에서 큰 가난을 겪었다는 사실에 기부하였습니다. 1935년 9월 중순에 통과된 니른베르크 법, 이는 독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이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1871년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 법의 결과로 누가 유대인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시민이 아닌지에 대한 새롭고 세련된 정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대인들과 아리아인들 사이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금지했는데 이것은 이제 라센상대, 인종의 수치심, 그리고 오염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심하게 처벌될 수 있는 소극적인 공동중재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독일 국기를 개양하거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엄연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독일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이었고 독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 못지않게 독일인으로 간주했고 그들의 시민권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니른베르크 법은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의 취약성을 증가시켰고 심지어 거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른베르크 법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안도감을 주는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리아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의 상대로 점점 더 급진적인 조치들이 계획되었고 유대인 사업체들을 아리아인 손에 넘겨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 유대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1933년 대부분의 독일 유대인들은 유럽의 인근 국가들로 떠났고 때때로 독일에서 상황이 해결된 후에 돌아올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떠났습니다. 니른베르크법 이후 독일 유대인들의 이민 목적지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적지, 호주, 심지어 남미,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을 이민의 대응적 과정이 일어날 시기로 간주합니다. 독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민을 시행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치 정권 초기부터 독일 유대인 단체들은 독일에서의 유대인의 삶을 더 낫게, 더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민을 촉진하고 준비하는 것을 도운 바로 그 단체가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을 실시하여 아직도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관점에서 그리고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더 견딜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회생활, 어떤 종류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을 때
대부분 도시의 대부분 베를린에 있는 이민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민을 연기하였습니다. 1933년과 10월 37일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을 떠났습니다. 45만 명 이상이 여전히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조직적 몰매를 고려해 볼 때 떠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떠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1924년에 이민 할당량을 줄였고 30년대는 더 감축해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땅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령은 특히 1936년 봄부터 심각한 이민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핍한 유대인 난민을 받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 유대인들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1938년 만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의 삶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없고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찾아본 2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코세라 강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주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코세라 강의입니다. 이 코세라 강의를 들으시면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찾아본 2차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사건과 날짜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번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1933년 3월 20일 SS는 미넨 외곽에서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엽니다. 1933년 4월 1일 독일에서 유대인 소유의 상점과 사업체를 보이콧합니다. 1933년 4월 1일 독일에서 유대인 소유의 상점과 사업체를 보이콧합니다. 1933년 4월 7일 전문 공무원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1933년 7월 14일 유전성 질환이 있는 자손의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살펴볼 주요 타임라인입니다. 이는 위키피디아 자료로 나치 독일에 관련된 설명과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독재 정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히틀러의 통치하에서 독일은 빠르게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히틀러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에 관련된 설명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전통적인 독일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헌법상 권리와 주권은 침식되었고 결국에 끝이 났다는 설명과 함께 지도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지도입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면 저희의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관련된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부터 1945년 사망할 때까지 독일의 독재자였습니다. 1933년에 총리가 되었고 1943년에 총통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독재 기간 동안 그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내내 군사작전에 긴밀히 관여하였고 홀로코스트는 약 600만 명의 재학살 그리고 수백만 명의 다른 희생자들의 학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히틀러의 모습이 나와 있고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의 일생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33년에 히틀러의 총리 취임식 날 사진입니다. 1933년에 히틀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에 관련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34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국가 원수가 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관련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설명과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루는 연도는 아니지만 홀로코스트와 관련되고 또 히틀러의 선전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이번 주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위키피디아의 나치북 러닝인데요. 이렇게 나치가 책을 태우는 모습과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 사업에 대한 나치의 보이콧에 관련된 설명과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치 유대인 사업에 대한 보이콧은 1933년에 시작되었고 독일인들이 유대인 사업을 계속 해서 실패하였지만 독일에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나치의 의도가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문구는 독일어 방어하세요, 유대인에게 사지 마세요 라는 문구로 SA 요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문구와 요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위키원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문 공무원 복원에 관한 법률로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2주 후인 1933년 4월 7일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 통과된 법입니다. 이는 제3제국에서 통과된 최초의 반유대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률 중 하나입니다. 또 이에 관련된 사진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위키원드에서 제공하는 뉘른베르크 법령에 관련된 설명과 사진들입니다.
뉘른베르크 법령은 1935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혼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관련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홀로코스트 교육 비디오 중 하나로 홀로코스트 이전의 유대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또한 참고하시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첨부해 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잠깐이라도 맛보기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Jewish world before the war was diverse, not homogeneous. There was no one way to be a Jew. They were traditional and modern and orthodox and progressive and every shade in between. They were Nobel Prize winners and they were tailors and tradesmen. They were wealthy and they were so poor they couldn't afford shoes for their children in the winter. They went to religious schools, they prayed, and they respected the 2,000-year-old Jewish tradition. But they also went to the movies, played sports, and danced the tango. They fell in love. They had fun. They were busy with life, looking toward the future. They did not live their lives in the shadow of the catastrophe.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이 영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웨이클렛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찾아본 1차 자료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나치의 북버닝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1933년 5월 10일 나치 북버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입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ooks represent humanity at its best and its worst. And to reorganize the German state on the principle that the German ethnics and the listening crowds to swear an oath by the fire. 이렇게 대규모로 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To destroy and combat subversive and un-German literature. For the national treason against 이 영상 또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웨이클렛에 들어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북버닝에 대한 1차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치의 북버닝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나치의 북버닝은 학생, 교수, SA, SS 등에 의해서 25,000권 이상의 독일이 아닌 책들을 불태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대인들의 유럽에서 삶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료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자료들인데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저희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1936년 5월 폴란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GHDI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독일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와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합니다. German History in Document and Images의 약자가 GHDI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SS와 경찰 시스템에 관련된 사진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사진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철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노새가 철장 안에 갇혀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카쉘 오페라 광장의 정치적 위협입니다. 이 사진으로 고집센 노새만이 강제 수용소에 갇힌다는 점에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1934년 당시 미넨 경찰서장 히밀러는 다우 근처의 최초의 강제 수용소를 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철창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 사진은 베를린 근교의 오라니엔부르크 보호 수용소에서 점호 중인 죄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1933년 4월 1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정치적 반대자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이곳은 SS 부대에 의해서 감시, 고문 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 또한 죄수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SS 요원의 사진인데요. (1934년 2월 25일) 인민애도의 날 군중 집회에서 SS 대원이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서에 서명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또한 GHI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문직 공무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첫 해 동안 독일의 유대인들은 특히 SA로부터 독단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법은 그 정권의 모든 인종적, 정치적 인적을 공무원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모든 공공부문의 직원들은 그들의 인종적 순수성을 증명하는 소위 아리안 조상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법체계와 행정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문 공무원 복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특히 이쪽을 보시면 비아리아계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명예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아인들만이 공무원직에 설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공무원직에 설 수 없게 되는 법령을 나치가 제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또한 GHI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이는 독일 경찰청장 임명 및 SS 국무총장 하인리히 힘러의 직위의 임명에 관한 총통령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후 힘러는 경찰 대통령이 되었고 이는 SS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총통령의 내용이 남겨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1933년부터 1938년의 타임라인과 관련된 자료 모음입니다. 시간 관계상 1933년의 주요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1933년 4월 25일 독일 정부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유대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 5월에는 아까 봤던 영상 자료인 북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인 불임 수술을 의무화하는 유전성 질환의 자손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관련된 사진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34년 그리고 1935년 그리고 1937년 그리고 1938년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유대인 사업 보이콧과 관련된 설명과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사진처럼 유대인들의 사업에 반대하는 보이콧 관련 문구들을 군인들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 제공하는 뉘른베르크 법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뉘른베르크 법령에 관한 사진과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은 사우스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1차 자료 그리고 사진, 그림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이트는 앨런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나치 독일과 홀로코스트 관련 1차 자료 사이트 모음집입니다. 몇 개의 사이트의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갈린 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나치의 선전과 관련된 사진과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예일 로스쿨 릴리안 골드만 법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독일의 국제군사재판소의 디지털화된 문서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문서 중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코스마프의 비망록으로 1930년에 적혀진 비망록입니다. 다음은 라그랑주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역사 자료 사이트 모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히틀러 역사박물관의 저작권에 있는 히틀러 연설 모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주자면 1933년 1월에 연설된 히틀러의 연설문입니다. 이렇게 히틀러의 연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봤던 칼린 유니버시티의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공하는 1차 자료 사이트 모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치 독일과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35년 9월 15일 제정된 국가시민법과 1935년 9월 15일 제정된 독일 혈액 및 명예보호법, 니른베르크 인종법의 본문을 제가 발췌해서 사진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 기말 자료 웨이클렛에 구글에서 프라이모스 소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들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머리 소스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소스 또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된 1차 자료들도 이렇게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나치에 대한 반응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BBC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1933년부터 1949년까지 나치 독일의 생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영상이 재생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의 사업에 대한 보이콧과 관련된 사진들이 있고요. 1933년부터 1939년까지의 나치 독일에 관련된 설명과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를 통해서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이들은 나치 독일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서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적인 제도를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33년부터 1939년까지의 나치 독일의 유대인의 생활에 대한 기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주체적으로 발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었던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자료를 큐레이팅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역사 자료를 큐레이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항상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